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황제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그동안도 사실은 호재로 주가가 여기까지 오른 건 아니었는데 기대감으로 약재가 희석될 거야라는 기대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대북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장 좀 분석해 주십시오. 기대감과 노이즈 요인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방송 이 코멘트 중에 연준에서 뭘 사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참 시장에서는 좀 실망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느닷없이 100포인트 101P가 빠졌어요.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랐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월요일 날 비중을 많이 축소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월요일 날 비중을 많이 덜어냈거든요. 다행히 그 이전서부터 조금씩 줄여내고 오후에 쭉 밀렸잖아요. 오전까지는 그나마 좀 버티다가 그래서 오전에 좀 물건을 많이 줄이셨을 텐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07P가 올랐어요. 네, 참 하루 만에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날 아침에는 부랴부랴 전날 줄여놨었던 것 채워넣느라고 엄청 바빴죠. 간밤에 뭔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근데 간밤 사이에 벌어난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또 연준이 한 건데 연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개별 회사채도 사주겠다.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이제까지 연준 매입 프로그램에서는 발행시장 회사채하고 회사채 ETF를 사주는 이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남아있는 조치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만 남아있죠. 주식 남아있고 또 이제 하나 남아있다라고 하면 정크 사줄게. 정크 사줄게가 남아있어요. 또 하나 또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요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쪽에 가까운 스탠스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요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남아 있는 게 사실 파급력은 굉장히 큰데 현실적으로 나오기 좀 어려운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다 했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 앞에 나서서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 아니야? 너 재선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재뿌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 해줄 만큼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시장이 다 죽어가다가 지금 다 올려놨죠. 이거 움직인 거는 사실 연준이 자산 매입이거든요. 이동안 여기까지 파란 걸 지수입니까? 지수고 S&P 이제 그리고 밑에 막대기는 연준의 자산 레벨 주간 변화분이니까 주에 하나씩 생기죠. 그러면 시장 박살날 때 막 사들이다가 시장 좀 좋아지니까 사는 양을 훅 줄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한시름 돌렸으니까 그럼 이제 자산 매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감들도 얘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제롬 파월도 이런 점들을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근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사는 레벨 정도는 내가 유지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한숨 돌렸다고 안 사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이 정도 레벨은 내가 계속 사줄게. 우리 지난번 FOMC에서 적어도 21년 말까지 길게 보면 22년까지 금리 안 올라간다는 건 내가 못을 박아줬으니까 내가 일단 이 정도의 자산 매입 레벨은 계속 끌고 가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준의 조치가 향후 남아있는 그럼 남은 카드가 뭐가 있어 라는 부분으로 가면 분명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 현재 지난주 초반에 급등락을 보여줬었던 흐름에서는 적어도 하락의 연속성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도록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줬다라는 부분을 일단 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두 번째, 요거는 좀 전에 설명한 거니까. 두 번째, 요즘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딱 나오면 예 박사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예상보다 어때요? 예상보다 좋죠. 예상보다 잘 나와요. 소비 심리도 이게 그렇고. 참 네. 희한한 일이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 이게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서 잔뜩 쫄아 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면은 예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져요? 여기도 보여주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높아지죠. 예.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주간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처럼 뭐 100 이상이면 좋은 거야, 뭐 100 이하면 나쁜 거고, 뭐 50 이상이면 좋은 거야, 50 이하면 나쁜 거고, 이게 기준점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높이보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플러스가 찍히는 거고, 우리 눈높이보다 낮으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마이너스를 찍힙니다. 근데 막상 요즘 나오고 있는 그림들을 딱 보니까 뭐 소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소비 지표도 뚜껑 딱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야 그럼 요거 겨우 좀 돌려놨는데 코로나 2차 유행 터지면 우리 그 싹 다 죽겠네 라는 우려감이 더 클까요? 지금 일단 후자 쪽으로 글쎄, 후자 시장이 좀 쪽이 고민을 하는 것 같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승 탄력이 뚝 멈춘 거 보면은 어느 쪽 계산을 더 크게 하는지가 눈에 당장 보이니까.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따 이제 뭐 부담감 요인에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랜 기간 숏을 때렸다가 락다운을 해제하고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뭐 보복적 소비, 뭐 보복적 소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기본은 해주고 있겠다. 뚜껑 열어보니까 기본보다는 잘 나오고 있겠다. 그러면 돈 가치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적어도 연준이 고무신을 거꾸로 실을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버블이 지금 당장 터지지는 않겠다. 라는 쪽으로 가이드가 많이 몰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만약 코로나가 2차 유행으로 들어가서 다시 숏을 때린다. 그럼 그때는 다 죽겠죠. 예, 그때는 뭐 시장의 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림들이 지난주에 나오다 보니까 탄력은 좀 많이 꺾였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고점을 예견할 수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점 모르잖아요. 어차피 부러지면 팔자고요.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그림 쪽으로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니 말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뉴스만 가득한데 그럼 더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요인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죠. 여기 한번 보시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 또한 많이 놀랐고요. 화요일 날 오후 그것도 장 끝나고 우리가 대략 알아. 그 전에는 이제 대충 뭐 뉘앙스만 풍겼고 사실 전날 하락분 월요일 날 하락분에도 사실 이 뉴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정책 당국자 입에서 뭐 연락사무소 뭐 폭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날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좀 뭐 화들짝 놀라서 많이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반등폭도 컸었던 건데, 근데 이제 한다면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용이었었던 것 같은데 연락사무소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폭파시켜버렸죠. 우리 돈으로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네, 우리 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를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상의도 없이 이거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러면 현 정부의 뭐 대북 스탠스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문제가 돼서 시장이 잘못될 것 같았다. 그러면 수목금 증시가 그렇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럼 수요일 날 증시 얼마나 다쳤어요? 수요일 날 증시 그렇게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부담감 요인, 이전보다 부담감 요인으로 올라온 건 맞지만 시장을 부러뜨리는 이슈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증명하는 건 환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정규장 환율만 제가 떠왔는데 뭐 사건 사고 터진 거는 화요일 늦게 터진 거고, 그럼 수요일서부터 만약에 환반응이
뭐 환율이 뭐 하루에 뭐 20원 막 이렇게 막 쭉쭉 뽑아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일 터졌다. 이거 외국인들 수고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텐데 그 이후에 환율 움직임 한번 보시면 선방했어요, 지난 네네네. 예.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1209원에 마감했지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이게 부러뜨리는 이슈는 아니지 않. 물론 좋은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부러뜨리는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 얘기를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이거죠. 지금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는 다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샷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트럼프는 절대 안 할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샷을 다시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보건당국자나 뭐 이런 쪽 요즘에 WHO에서도 그런 그림도 얘기 많이 하는데 하루에 15만의 뭐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뭐 절반 정도는 미주 대륙에 쏠리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온 건데 뭐 애리조나, 뭐 플로리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 있는 애플 매장 11개래요. 근데 이거 임시 폐쇄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뭐 인종 시위에서 뭐 확산이 된 건지, 뭐 어디에서 뭐 확산이 된 건지, 그건 지금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거고, 중요한 데이터는 뭐예요? 떨궈지고 있었던 추세가 다시 들어 올리는 추세 쪽으로 반전된다라는 걸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제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있었던 눈높이를 다시 꺾어 놓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견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 남은 거는 더 줄 거야 말 의미가 거야. 없다는 거 이제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쵸. 예, 네. 경로가. 예. 그러면 더 줄 거야 말 거야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이 V턴을 보였다라는 거는 지수가 V턴으로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막 빠져내려갈 때 어닝은 아직 안 꺾였으니까 멀티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에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싸다 막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닝은 빠지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 더 빠른 회복을 보였다. 그럼 멀티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뭐 네.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뭐 어느 정도 구간 이상서부터는 비싸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럼 비싸다를 안 비싸요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실적을 있을까? 내서 예. PR을 다시 좀 끌어내리는. 그렇죠.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업종에서 실적이 다 잘 나올까요? 잘 나오는 데가 별로 몇 군데 있는 어려울 거죠. 겁니다. 네, 뭐 이 바이오, 네. 시험, 뭐 일부 반도체 지금 정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2분기 어닝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쪽에서 노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이버 카카오 2분기 실적 기대감 좋겠죠. 네. 네. 뭐 나쁠 이유 없죠. 네. 그럼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 여기는 여기도 당연히 나쁠 이유 없겠죠. 그 요즘에 뭐 2차 전지 얘기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던데 뭐 부양책 각국의 뭐 인프라 부양책 얘기하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5G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쪽으로 포트를 운영을 하면 나름 선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냥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려 놓고 충족할 수 있는 업종이 몇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가기 이전까지는 놀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국내 시장 들어가서 제가 코멘트를 준비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선주가 갑자기 뚝 분질러졌어요. 우선주 랠리에 대해서 이성적이라고 본 투자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모두 다 비이성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딱 한 가지 생각만 하죠. 뭘 생각했을까요? 나한테서만 안 터지면 돼. 나한테서 안 부러지면 돼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 날 시장에서 적지 않은 투자자가 다쳤겠죠. 그러면 이제 매기가 어디로 쏠리냐 게임입니다. 그럼 다시 정상적인 성장주, 좀 비싸긴 하지만 살아있는 쪽으로 매기가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수 레벨은 올라갔는데 좀 여전히 싼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건지 여전히 여기서 이 바벨 전략을 갖고 놀아야 될 때지
뭐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먼저 꺾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고, 이 뭐 나는 앞으로 뭐 시장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갑니다. 바이 앤 홀드로 갑니다. 이것도 뭐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감 요인과 노이즈 요인이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지수 쪽에서는 이렇게 충돌되다 보면 과거보다는 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종목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종목 아이디어는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큰 그림부터 그려봤고요. 우리 시장 대응 전략 그럼 종목별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지금은 뭐 성장주가 가는 건데 사실 성장주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내에서의 새로운 네. 모멘텀,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더 관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TV 채널이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몇 주 전, 뭐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막 얘기할 때도 초반에 예 박사님이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조금 의아한 접근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업종에서 놀겠다라는 게 틀린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대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건 정말 부담스러워서 손가락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은 부담이 좀 덜한 걸 줘봐라는 이 주문이 있겠죠. 아마 한 3주 됐을걸요. 제가 에이스테크를 들고 와서 네. 5G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던 이 그림이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에이스테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100일피 빠지는 날 10%인가 빠졌다가 뭐 바로 메꿔버리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긴 해야 되거든요. 뭘 낼까요? 뭐 낼 것 같으세요? 인프라 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인프라 낼 거예요. 특별히 또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네. 얘기하겠죠. 네. 그럼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럼 옛날에 인프라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뭐 얘기했어요? 건설주, 네, 항만, 뭐 교량 지어요, 뭐 철도 깔아요, 뭐 공항 만들어요, 뭐 이런 식의 네. 인프라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럼 뭐가 지금 중요해요? 뭐 향후에 뭐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럼 거기에 포석이 뭐예요? 통신이죠. 네, 네. 5G거든요. 그래서 5G 인프라 쪽으로 기대감이 사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노는 종목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에이스테크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에이스테크가 뭐 혼자 다 장비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묶여 있는 게 또 서진 시스템, 뭐 이렇게 이 프레스로 이제 대 찍어내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가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건 어때? 라는 도전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 다 똑같이 느꼈을 텐데 우선주 부러지는 거 보고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거 부러질 줄 알았어. 다 알았죠. 그거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점을 몰랐던 거지. 근데 어쨌든 딱 부러지고 나니까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이 옮겨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에서 난 우선주 매매까지만 하고 난 짐 싸서 나가려고 그랬어. 이런 돈들이 없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놀던 돈들이 결국 어딘가로는 흘러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으로 일단 돈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가 살아있으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5G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네. 여기가 부담스러우면 결국 또 맨 마지막에 또 무슨 게임 나오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번도 게임, 비싼 적 네.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뭐 정유 쌀 때 사라. 지금이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매기가 흘러가든지, 어느 정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무너지면은 이성적인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EPS를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멀티플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티플이 무한히 높여지는 거는 사실 반가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돌리는 거죠. 지주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주사는
늘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실제로 사업 가치 있는 지주사도 있지만 사업 가치보다는 뭘로 움직여요? 지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회사가 먼저 주목받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지분이라는 거는 그 자회사 지분에도 계산이 한번 들어갔고 지주사 시총 계산할 때도 지분 계산이 또 들어갔고 그럼 어떻게 계산 들어간 거예요? 2배수 중복 계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주사 볼 때 뭐 봐요? NAV 할인율을 보죠. 할인율이 뭐 50% 할인율이냐, 뭐 40% 할인율이냐, 뭐 이거 하죠. 그럼 멀티플이 막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돌릴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NAV 할인율을 좁여보자. 멀티플 더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SK가 얼마 전 SK 바이오팜 기대감으로 이제 전혀 다른 주식이 돼버렸죠. 한 더블 나버렸으니까. 그럼 이거 따라 못 사겠다. 그럼 중소형 지주사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많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뭐 하나가 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그림처럼.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꼽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2분기 어닝 기대감은 언택트로 많이 쏠리겠지만 뭐 너 언택트 살래? 아니면 전통 제조업 살래? 그럼 2분기 실적이 언택트 사는 게 맞을 것 같아라고 친절히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되고 나면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3분기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언택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부러지기 전까지 끌고 가 봅시다라는 전략만 안고 일단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돌려서 포트를 운영하는 게 맞는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장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창의성, 아이디어를 좀 추가적으로 발휘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네, 지금이. 네. 예,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이 코스닥 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밌는 분석인데요. 네. 없대요. 그렇겠네. 사실은 코스닥이 종목 수로는 코스피보다 많지만 네. 전체 시가총액이나 매출에 이러는 거 나오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코스닥은 뭐 시총의 30%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재미로 좀 보는 것처럼 네.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삼성전자 시총이 300조가 좀 넘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해봐야 뭐 한 270조, 260조 요 정도 수준 돼요. 만약에 지금 코스닥 시총이 한 300조 막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모가지까지 다 차 있다. 이러면은 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 그림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져봐야 버블인 줄 알지 안 터졌을 때는 저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버블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총에 뭐 근접했다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좀 우려될 수 있겠지만 또 바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 시총이 뛰기 시작하면 또 업사이드 또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왔으니까 끊어내요라는 얘기 하지 말고 사실 시장도 상승 탄력 쪽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종목이 버티고 있으면 주도주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시장 부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그림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돌리자. 그러면 투자 기회는 충분히 또 뭐 나올 구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